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다녔던 곳에서 느꼈던 좋은 인사이트만 골라 모아서 맥포인트, 맥을 한번 짚어주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바쁜 시간에 영상을 제대로 못 보거나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사이트 느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가지의 맥포인트 가지고 나왔고요. 3개의 영상에서 엑기스만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노트에 이 12가지 사항만 기록해가지고 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외워서 내가 잊어먹지 않고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되는 매장, 대박나는 매장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2가지 맥포인트 중에 첫 번째 맥포인트입니다. 23년 1월 20일 날 촬영한 월화식당 고깃집이죠.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진율 상관없이 제일 좋은 것만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게 있죠. 꾸준히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고객이 알아줄 것이다. 마진율 상관없이 제일 좋은 것을 쓰자고 한 거는, 이거는 나는 가치 경쟁하겠어 예요. 옆에 짬뽕집이 7,000원에 짬뽕 파는데 내가 그 짬뽕집을 이기기 위해서 6,000원짜리 짬뽕을 판다? 이건 가격 경쟁하는 겁니다. 가격 말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7,000원짜리 짬뽕집이 있는데 내가 8,000원짜리 짬뽕을 판다. 1,000원어치의 오징어를 더 올려줄 수 있고 1,000원에 해당하는 부재료를 더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어떤 게 다를까요? 이제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부터 공깃밥 한 그릇 1,000원이 국룰이었어요. 하지만 2,000원 받으면서 좋은 쌀을 사용한다라고 꾸준히 소비자들한테 안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경쟁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게만의 거리가 많아야 된다. 거리가 뭘까요? 이야기거리? 맞습니다. 이야기거리. 그 이야기거리를 우리 매장에 있는 식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과의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걸 우리만의 이야기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이야기의 포인트, 남들이 밥을 볶아주지 못하는 구조에서 장사를 할 때 우리는 소뚜껑을 하고 밥을 볶아주기 때문에 볶음밥을 최대한 맛있게 하려면은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 넣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기름 짜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다 똑같이 팔고 똑같이 숙성하고 똑같이 좋은 고기 써야 된다고 할 때 밀랍이라는 특이한 숙성 방식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런 거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좀 더 고소하고 구웠을 때 노릿노릿한 게 고객한테 식욕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 밀랍 숙성을 고객들한테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많은 매장들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고객들이 그런 거리를 느끼기 위해, 즐기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매장에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 빼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차별화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그릴링 서비스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그럴 때 남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패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들이 고사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사리가 아니라 묵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의 정말 차별화되는 구성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리인데, 이 거리에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맥형이 항상 이야기하는 프레이밍 효과. 자, 이 프레이밍 효과, 백날 우리가 다른 제품을 가지고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고객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간마다 장치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참기름이요,
걸어놓고 참기름을 짜는 농부의 모습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좋은 식재료를 가져와서 생산하는 지역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꾸준히 계속 표현해내고 보여줘야지 고객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게 프레임에 가둬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서 프레임에 가둬서 고객들이 인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맛집이 되는 지름길이죠. 자, 네 번째는 우리 오시 오코노미야끼 전문점 일산에서 11평의 작은 가게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죠. 1월 25일 날 촬영했으니까 촬영 영상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컨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뉴명에도 브랜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간판을 보고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인테리어 분위기를 볼 수 있지만 가장 오랜 시간 보는 거는 의외로 메뉴판일 거예요. 메뉴의 이름까지도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오시의 경우는 오코노미야끼를 재밌게 오시노미야끼라고 브랜드의 이름을 메뉴까지 넣어서 일관성 있게 계속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형의 롱타임 노시도 만남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롱타임 노시 검색해서 피자 이름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모든 이름이 다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른 데 평범한 그런 콤비네이션 피자, 치즈 피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만남을 가지고 달콤한 입맞춤이라든가 약간 닭살 돋긴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일관성 있게 이런 롱타임 노시라는 상호가 만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거에 고객들이 빠져든다는 거, 여러분들 그게 바로 컨셉을 심는 거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고객은 70% 이상 색깔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합니다. 상품을 살 때 우리가 색깔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가게를 들어갈 때, 매장을 들어갈 때 상호를 보는데 이 상호의 색깔을 보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익스테리어의 상호보다 더 중요한 거, 백그라운드. 이게 색깔이에요. 색깔을 보고 가고 싶은 따뜻한 곳,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뭔가 분위기가 활발할 것 같은 곳, 지금의 내 텐션은 조용한 곳보단 약간 오늘은 즐기고 싶어, 텐션이 좀 있는 데 갈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상호에서 느끼고 가는 목적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호라는 거는 결국에는 글자체에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그 색깔이 주는 분위기, 느낌 전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파란색, 여러분들 삼성, 우리 SBS 뉴스, 그리고 파란색을 쓰는 곳들을 보면은 신뢰라는 느낌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카카오,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마트, 무언가 좀 느낌이 이렇게 발랄해요, 이렇게 유쾌해요. 아마존도 이렇게 아마존의 밑에 보면은 웃음 표시의 상호가 약간 노란색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게 색깔로서 사람들의 기분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정, 정열, 빨간색, 코카콜라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레고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열정은 다시 말해서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는 네모난 거의 표현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거고, 이렇게 아마존과 같은 옐로우, 카카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노란색을 쓰면서 이런 유성 같은 동그라미 같은 도형을 쓰면서 부드러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마다 느낌이 있어요. 블랙 색상, 무겁지만 단호하죠.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의류 쪽에서 블랙 색상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상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구매를 결정할 때, 내 기분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빠르게 도와줘요. 그래서 상호는 느낌이고 색상은 그 느낌을 더 부가해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보는데,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빠르게 보이는 거는 글자 텍스트보다 색깔을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 블루베리 케이크, 딸기 케이크 표현할 때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을 하면 이 텍스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색상에 의해서 내가 먹고 싶은 케이크를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색상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대표 컬러를 정해야 돼요. 롱타임 노시 저희 노란색 얼마나 발랄합니까? 유니폼도 노란색이에요. 만남을 하는데 슬플 순 없잖아요. 발랄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고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6번째,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과 장치를 해야 한다. 고객이 누구인지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대중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장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곳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매니아, 팬덤, 단골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타겟을 정하고 내 타겟이 좋아하는 그런 조명과 분위기, 장치를 그 안에다가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을 결정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정하는 건 20대이냐, 30대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과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인테리어도 될 수 있고 그 안에 디테일한 서비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오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7번째,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싶게 만드는 가치 전환이 중요하다. 어떻게 포장할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은 그 오시에 운영하는 우리 창수가 원래는 애견 미용을 3년 동안 했었는데 여동생이 나가면은 그렇게 컴플레인이 없고 만족도가 높다가 자기가 여동생한테 애견 미용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오빠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나랑 똑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은 컴플레인을 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고객은 그런 상품을 사고 싶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제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였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거는 과거에 트렌드가 빠르지 않았을 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이 그런 트렌드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을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을 제공할 때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멘트도 포장을 해야 되고 고객이 왔을 때 이런 접객을 하는 것도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예쁘게 돋보이게 보이도록 어떠한 그릇에 담느냐,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다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포장지를 잘 씌울 수 있는 노력들, 생각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메가커피에서 와이프가 라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의 라떼를 먹다가 어느 순간 메가커피에 가서 라떼를 사 먹더라고요. 그 라떼가 큐브 라떼라고 해서 이렇게 큐브 모양의 이게 콩을 얼려가지고 그 라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데 사실 그 큐브만 먹었을 때는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원두 콩이 안에 들어가서 그 라떼 맛을 더 배가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사고 싶게 만드는, 포장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 경쟁하는 게 아닐까, 가치 전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사이트를 느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빨간 꼼장어의 8번째 맥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방송했습니다. 1월 27일 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수 있지만 맥형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주체성 강한 음식끼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유는 사장님께서는 꼼장어와 그리고 닭발을 같이 판매하고 계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간판에도 한쪽에는 꼼장어, 한쪽에는 닭발이라는 상호를 넣고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은 대표 메뉴로서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꼼장어 전문점이 있고 닭발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전문점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이 합쳐졌을 때 결국에는 하나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꼼장어 전문점이 있고 닭발 전문점이 있으면 좀 이른 시간에 꼼장어 먹고 좀 늦은 시간에 닭발 먹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전문성이 결여돼서 한쪽의 힘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예로 부대찌개집에서 점심 장사가 잘 되는데 저녁 장사가 안 돼서 늘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부대찌개집에서 많이들 하는 게 저녁 메뉴 하면은 쭈꾸미를 많이 떠올려요. 쭈꾸미가 저녁에 장사가 잘 되거든요. 단가가 높고 물론 점심에도 팔지만, 그러면은 안 되는 점심 매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녁에 쭈꾸미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쭈꾸미 전문점 있잖아요. 이렇게 주체성 강한 독립해서 충분히 전문점으로서 힘을 낼 수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메뉴와 결합을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시너지가 깎이는 결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드 개념으로 그냥 뭐 접근하는 거는 뭐 메뉴판 한쪽에다 넣어가지고 파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대놓고 외부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성 결여돼서 고객들이 잘 찾지 않는다. 이왕이면은 근처에 당산역 검색해서 쭈꾸미 전문점 가서 먹지 부대찌개집 파는 데서 쭈꾸미 가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익스테리어의 변화는 매출에 직결된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물론 내부적인 강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빨간 꼼장어의 사례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는 13년간 하셨어요. 13년간. 그 자리에서 13년간 적자 났으면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물론 이익의 구간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고민하는 건 당연하지만 13년간 한 자리에서 했다라는 거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익스테리어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오픈했는데 장사가 안 돼. 익스테리어 바꾼다? 안 돼요. 그 안에서 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다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외부를 바꾼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익스테리어를 신경 쓰고 가게가 노후화가 됐을 때 보통의 프랜차이즈들은 내부 공사 말고 외부에 힘을 주는 리뉴얼 공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외부 리뉴얼을 하는 이유는 외부가 변경됐을 때 고객들은 새로운 느낌을 갖고 다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자 폰트나 색상이나 이런 것도 트렌드에서 변해요. 변하는데 그거를 13년 전에 가지고 있던 글자체로 지금 경쟁을 한다?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글자체, 색상 말씀드렸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세팅값을 크게 놓고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구매를 결정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되게 중요하다. 나아가서 색상과 상호, 글자체의 느낌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서비스는 판매하는 메뉴를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저는 외식업도 오래 했지만 또 주 종목이 이 주류 쪽, 호프 술집 쪽에 창업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밥집은 뭐 서비스 나갈 일이 있나요? 술집에서 서비스가 많이 나가죠. 기본적으로 뭐 보통 편하게 많이 주는 것들, 황도, 마른 안주, 오징어 과거에는 이런 거 많이 줬었죠. 근데 이렇게 주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주는 음식은 이제 단골 손님들이 와가지고 절대 안 시킵니다. 왜냐면 그 메뉴는 주는 메뉴로 알기 때문에. 그럼 메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서비스를 내가 원가 계산을 해서 2,000원이다 3,000원이다 적정한 원가 수준의 서비스 메뉴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적재적소 제공을 하는 게 프로입니다. 제공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다 먹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먹을 때의 느낌과 아니면 텐션이라고 할까요? 먹는 자리에 있어서 좀 텐션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그 느낌이 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추가 주문이 들어가고 고객들은 더 앉아서 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는 거거든요. 술집에 시계가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시계를 보면은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렇게 오래 먹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계가 없으면 서비스 안주 하나로 충분히 한두 시간을 더 눌러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출이 더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장사가 안 될수록 회전율보다 체류 시간을 높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회전율이 높아야지만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지만 매출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집에서는 무조건 맞는데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체류 시간을 늘려야 돼요. 내가 도회지에 빠져서 장사를 한다.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찾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곳은
무리하게 공간만 넓잖아요. 그러면은 늘 고객이 찾아왔을 때 텅 빈 가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공간은 채워야 맛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공간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들어가고 싶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도해지에 빠졌거나 위치가 안 좋으면 이거는 회전율로 승부할 수 없어, 체류 시간으로 승부해야 돼, 이런 곳일수록 테이블의 의자의 세팅값을 편하게, 테이블의 사이즈를 편하게 세팅하는 게 테이블을 하나 덜 넣더라도 여러분들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들이 재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입니다. 마케팅 타겟이 아닌 아이템은 오프라인 마케팅에 신경 쓴다. 빨간 꼼장어를 다녀와서 그곳에서 느꼈던 인사이트는 연령층이 보통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꼼장어집에 찾아가는데 20대, 30대 고객한테는 마케팅으로서 도달이 되더라도 고객이 가야 되는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하면 마케팅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오프라인 마케팅, 밖에 배너를 세운다든가 에어 간판을 세워서 더 잘 보이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2+1의 주류 행사를 한다든가, 꼼장어도 2+ 내지는 1+1 이런 식으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계속 신규 고객을 창출해 나가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20대, 30대 고객한테 마케팅을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퓨전이 유행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이게 더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20대, 30대가 좋아하는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주류를 꼼장어하고 먹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꼼장어 먹었을 때 고기 먹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충분히 와인과 샴페인도 어울려요. 예약하는 고객한테 안에서 샴페인 한 병, 와인 한 병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원가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20대, 30대가 그 마케팅한 블로그나 영상들을 봤을 때 오고 싶게, 한번 방문하고 싶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를 그들이 원하는 주류 제공을 통해서 오게 해서 음식을 맛보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 음식 괜찮은데 맛있는데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타겟이 원하는 마케팅을 하거나 타겟이 아닌 마케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차라리 전단지 돌리는 거,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3편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판단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맥포인트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포인트 영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거든요.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전해 들은 거나 아니면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창업에 도움되는 영상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